자, 쇼생과 함께하는 학과 알아보기. 자, 이번에는 에너지공학 편입니다. 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지금 많은 공학 공대 학문 중에 결합된 형태의 어떤 세부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 순수하게 그냥 에너지 공학과로 된 학과도 있고, 뭐 이렇게 화공이나 전기나 환경 쪽에 섞여 있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새롭게 생긴 학과도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자원공학과가 아닌. 단순히 이제 미래 에너지, 에너지를 특화시킨 학과들, 그런 학과들에서 이제부터 알아볼 게 있는데요. 제가 분류를 몇 가지로 해봤어요. 분류를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고 제가 각각의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아마 키워드 마지막 편 에너지가 되는데 제가 AI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AI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자, 에너지공학과 달려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공학과의 효시는 광물자원공학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공학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물 하면 석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어떤 거 저장하고 뭐 이런 변환하고 이런 기술들이 각계 공학계 학문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에너지공학과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대두됨에 따라 이런 에너지 공학들이 새로운 그 공대에서 생긴 학과도 있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자원공학과에서 에너지공학과로 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각 공대의 다른 학문들과의 결합된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래 에너지 관련입니다. 동아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한국공학대 미래에너지 시스템공학과. 여기는 새롭게 생긴 학과들이에요. 뒤에서 추가로 몇 개 학과들이 더 있겠지만 여기는 일단 신재생 기술 개발에 중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를 해도 이 학과들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에너지 저장에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너지공학과 지금 여기는 그 효시는 좀 자원공학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에너지라는 학문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생긴 학과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그렇다면 자원공학으로부터 시작된 정통적인 에너지공학과. 여기는 뭐 미사유가 거의 없어요. 자, 경상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순천향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자, 자원공학과입니다. 포커스는 에너지 쪽보다는 자원에 포커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에너지 분야를 갈 거라면 저는 연료 뭐 이런 거를 키워드로 본인들의 학생부에 좀 녹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 교과서죠. 그런 교과서 1학년 통합과학, 공통과학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거기에 집대성 돼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에너지 저장, 기본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새 또 2, 3학년 생기부 좀 이공계열 보면은 에너지 저장에 대한 전지가 리튬 전지에서 리튬이 1가 이온이니까 같은 1가 이온에 대한 그다음에 뭐죠? 나트륨 전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확장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단순히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공학과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공학 자체로 시작한 학교, 그러니까 새로 생긴 학과들이에요. 아까 처음처럼 미래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냥 충남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한양대학교는 원래 자원공학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에너지학과,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 이화여대 기후에너지공학. 여기는 예전에 기존의 자원공학이라는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에너지에 대한
새롭게 에너지한 것 때문에 새롭게 생긴 학과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게 교수님들 거의 디테일이거든요. 교수님들의 세부적인 에너지 저장 변화, 그리고 태양광, 전기화학 촉매, 바이오 에너지. 근데 전기화학 촉매 이런 거는요, 화학공학에서도 다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거는요, 기존에 뭐 바이오매스 관련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 에너지 저장에 대한 얘기세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 소재까지 개발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뒤에 가시면요, 이런 커리큘럼들이 다른 과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에너지학과 역시 전지예요, 전지. 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전자가 있겠죠. 당연히 전지에 대한 얘기, 전지에 대한 뭐 연구.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아, 여기도 인공 강화성을 모방, 그리고 생체 에너지, 에너지 분자 조립, 그리고 에너지 변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네요. 자, 이화여대 기후에너지공학. 아, 여기 좀 특이해요. 태양, 여기 충남대학교 에너지공학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관련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후 관련 유일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특화된다면, 다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너지 공학과들은 일단 저장장치, 앞에서 얘기했죠. 저장장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신재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말고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환뜨기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공학에서 진화한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효시는 환경공학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공학과인데 네임이 환경에너지공학과. 그렇다고 환경공학과의 색깔을 버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공학과는 대기, 수질, 그리고 토양, 그리고 소음, 이 네 가지, 그리고 폐기물까지 이 5개를 다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요새 그 커리큘럼들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환경 에너지나 에너지 환경으로 이름을 바꾼 학과들은 대부분 토질 오염 방지에 대한 게 없어요. 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토질이니까 뭐 폐기물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범연히 폐기물 자원 개발이랑 그 토질 분야는, 토질 오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그런 토질 분야를 쑥 빼버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게 또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환경공학이 환경 에너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에너지 부분에 좀 더 특이한 뭐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던 그런 학과들.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창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공학과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정화하는 이런 거에 목적을 주고 있는데, 학과의 색깔이 에너지가 붙어서 얼마나 바뀌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약간은 공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노촉매,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변환,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뭐 모르겠네. 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변환,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폐자원의 에너지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적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공학으로 진화된 환경에너지공학과 알아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정한 에너지공학이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가 이제 학문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화학공학과가 일단 반도체 공정부터, 그래서 미시적인 것부터 플랜트까지, 거시적인 것까지 아주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다루는 학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이 뭐 취업률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순수 화학공학과,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화학공학과에서 에너지를 안 붙은 화학공학과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경북대 에너지화학공학과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변환 저장.
배터리 저장. 배터리 저장까지. 기존의 화학공학과 커리큘럼에서 플러스 에너지까지. 자,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2차 전지 소재, 정밀화학까지. 원래 화공은 정밀화학이 그 메인 연구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맞습니다. 화학공학과 반도체가 메인. 반도체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화공을 졸업했는데, 화공을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에 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화공이 왜 반도체? 왜냐면 이제 좀 거시적인 플래트 쪽이랑 미시적인 이런 섬유화학 쪽이나 뭐 이런 화학 활성제 이런 제 쪽에 거기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울산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여기도 촉매 반응호 기본적인 화학공학이네요. 그리고 여기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재 관련이 뭐 그런 색깔이 있어서 에너지 키워드를 붙였지 않았을까. 자,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여기는 좀 많이 배워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본적인 화학공학과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에너지 커리큘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공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공학과, 여기 거의 이제 화학공학과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와 관련된 학문 뭐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신소재공학도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도 에너지공학. 자, 부경대학교 에너지화학소재학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에너제 신소재공학과, 동국대학교 에너지 신소재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 신소재공학과. 역시 마찬가지고 에너지 변환과 저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커리큘럼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너지를 키워드로 가고 있으니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그거 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가 들어간 학과들은 다 에너지 변환과 저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에너지 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기 있는 걸 공통적으로 뭘 했을 때 하나는 뭐 전지 관련 어떤 호기심이 충족한 학생들이라면 뭐 이 학과 어디든 다 진학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기타. 에너지가 들어간 학과 중에 여기 좀 그런데 이런 학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과. 그린에너지공학과. 그리고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공학과는요. 그냥 몇 개 학과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는 학부 안에 학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학부로 통합되지 않고 학과로 통합되면서 트랙제를 운영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이에요, 트랙. 그 학과로 졸업을 하는데 트랙이에요. 이 트랙 안에 몇 개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소모되지 않으니까 화학공학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르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에너지공학과도 다르다라는 걸 약간은 다르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대학교 화공그린공학과. 여기는 그냥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 자, 경북대학교. 이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사회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그냥 토목공학과예요. 토목공학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회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사회에너지공학과, 사회기반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 여기서 붙는 사회는요, 일반적인 뭐 그런 사회 과목 할 때 사회가 아니고 사회기반시설, 즉 SOC라고 불리는 그 사회 간접 자본으로 길들여진 사회 기반 시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물, 그게 바로 토목공학이 하는 그 일인데요. 나중에
이제 학과 뭐 공대 뭐 학과 얘기할 때 제가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목공학과의 이름이 건설 시스템 또는 사회 인프라 시스템 이런 걸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 네. 자,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학과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이니까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관련 학생들 이런 학과들이 있으니까 폭넓게 화학공학과만 준비했던 알고 있었던 학생들 좀 더 폭이 넓게 좀 다양하게 이런 학과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배영이었습니다. 내 입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